자, 2020년 10월 16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스엘, 종근당, 이월드, 코맥스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실시간으로 시황방송 및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 그 차트 궁금하신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스엘부터 차트를 분석해 볼게요. 자, 이거 어떤 종목이죠? 뭐 하는 회사인가요? 저도 예전에 거래를 해보긴 했는데 진짜 잡주거든요. 그냥 잡주. 자동차 부품. 중국 회사네요. 맞나? 맞네요. 중국 관련 전기차 부품. 중국 회사네요. 자, 일단 노스엘이란 차트를 보면 상장하고 나서 꾸준하게 빠졌어요. 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중국계 유한회사라고도 볼 수 있죠. 중국 관련해서 이 한국 시장에 상장해서 사실상 10개 상장하면 그 중에 한 5개, 6개는 상폐가 되거든요. 6개는 상폐가 되는데 뭐 어찌 됐든 뭐 회사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고 또 중국 자본으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좋지 않다. 뭐 예도매한 가지고 오가닉 코스메틱도 중국계 관련이거든요. 다들 그런 자리예요. 몇 종목 뭐 컬러레이 뭐 그런 것들 최근에 올라왔던 거 말고는 다 바닥에서 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요런 종목들은 사실 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조금 호전되면서 뭔가 이 한한령이라고 할 수 있죠. 한한령이 풀리면서 얘도 어느 정도 수혜를 조금 볼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전혀 분야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대한 자본이 들어왔다라는 거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큰 흐름을 보면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단계적으로 뭐 계단식으로 또 하락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은 지지를 했어요. 302원. 그 자리가 어디예요? 기존에 상승을 조금 해주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눌렀던, 그러면 기 전의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요 자리인 거고, 맨 밑에 바닥에 대한 저점은 이 자리지만 다시 한 차례 반등을 하고 올라오고 나서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지금의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리고 나서 주가를 다시 한 차례 올려놨다라는 거고, 올려놨는데 이 자리를 못 넘어갔네요. 420원. 한 차례 올려는 놨는데 결국엔 다시 눌렀어요. 즉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러면 최근에 들어왔던 이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다시 또 털었다라는 부분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물량은 어느 정도 털었다라는 거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나마 거래량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 307원. 그러면 이 종목이 307원을 이탈하는 순간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은 뭐한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다? 실패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나왔던 게 요 자리거든요. 여기서도 거래가 들어오면 상한가를 만들고 위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는데, 사실 이 다음날 한 번 더 쳐 올리는 그림이 나온 다음에 이 거래량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그냥 눌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 자리를 이탈을 하니까 뭐예요? 주가가 한 차례 더 눌러서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상한가 자리지만 이 밑에서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요 자리까지 볼 수 있는 모습이었죠. 차라리 얘가 요 자리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자리가 깨지니까 뭐예요? 바로 주저앉는 거예요. 왜? 실패했으니까 한 번 더 누르고 올라온 만큼보다는 올라온 만큼이겠네.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차례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기존의 모습이. 그러면 지금의 모습도 이 307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해서 깨지면 한 차례 더 이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250원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자 지금의 모습에서 그러면 고점 만들어 놓고 저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예요? 이 355원이에요. 최근에 어디? 최근에 고점의 자리죠. 그죠? 그러면 즉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이 상한가 나왔던 자리에서 박스를 치고 거기에서 중간값을 그어서 이 중간값을 못 넘어서려고 노력 중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를 못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 뭐 한다? 한 차례 더 요 자리를 확인하러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 자리가 330원 정도 330원 정도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얘가 여기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지 않거나 갭이라도 떠서 이 자리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얘는 기껏해야 당분간은 뭐한다? 이 안에서 박스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박스권 나온다. 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에요. 지금 당장은 거래가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턴을 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현재는 거래가 한번 들어와서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이제야 슬슬슬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리예요.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안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다. 당장은 뭔가 이슈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주봉을 보더라도 현재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385원까지 넉넉 잡아 385원인 거고, 오버슈팅 나오면 400원 정도 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당분간은 무리 같아요. 얘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찌됐든 바닥은 한번 잡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들고요. 모양이 이렇게 지금 원을 돌리고 있거든요.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월봉도 보시면 일봉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 계단으로 내려앉기는 했지만 요렇게 원을 그려요. 지금 요런 원을 그리려고 하고 지금 모양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바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려면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슈가 없다면 당장은 이 안에서 가치를 여기까지 잡아도 되겠다. 이 안에서 가치 확률이 높다. 이 안에서 가치 확률이 높다. 한 번은 그리고 또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정도 자리 나오죠? 맞나? 한 360원 정도, 370원 정도 되겠다. 370원 정도, 요 자리에 370원을 넘기면 한 번 더 4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대신 그 이상의 그림은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얘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뭐 지금의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서 말 그대로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동안에도 뭐 단기적으로 손절 잡고 대응할 수 있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얘는 못해도 요 자리죠. 430원 위로는 한번 올라와야 돼요. 요 자리. 440원이네요. 440원, 430원 정도. 요 자리까지 한번 올라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얘가 여기서 한 차례 눌렀다가 상승해주고 다시 눌렀다가 옆으로 횡보했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른 자리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다음 저점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단기적 뭐라 그럴까요? 요렇게 하나의 레벨 다운 자리인 거고, 그 윗자리로 올라와야 그 다음에 대한 이 저항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 올라갈 수 있어요. 얘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 대신 크게 눌려 죽을 자리 같지는 않아 보여요. 눌러 죽을 자리는 안 나오겠네요. 이 30분 봉으로 보더라도 이 장기 이평선이 위에,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서 같이 올라왔다가 이게 이제 꺾어서 내려오면서 이게 저항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저항이 됐던 부분을 이평선을 밑으로 깔면서 캔들을 위로 쳐 올려서 한번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뭐한다? 꼬매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얘는 이 중심값 자체가 이 장기평선을 밑에다 깔아놓고, 즉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평선을 밑에서 캔들이 횡보하면서 밑으로 깔리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가 먼저 치고 올라와서 이 위로 지지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이평선을 위로 당긴다.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이 330원 부분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그 밑으로 빠질 확률은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런 지지의 흐름이 나온다면 한 번은 더 400원 부분은 또 때릴 수 있다. 이해되시죠? 한 번은 더 400원 부분, 430원 부분까지는 한 번은 더 때릴 수 있다. 430원이 여기 윗꼬리 자리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 위에 단기적으로 박스를 비슷하게 쳤던 요 자리, 요 자리 하단 부분이 430원.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때려줄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자, 월봉으로 보더라도 그나마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이기 때문에 286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흐름을 보더라도 286원까지도 아니네요.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 몸통이 만들었던 자리가 303원이죠. 그러면 300원만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번 내려앉았다가 여기서 뭐예요? 지금 옆으로 횡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강하게 쏟아내는 그림이 나오면서 캔들 위로 올라설 거냐, 그게 아니면 옆으로 기면서 이 위에 있는 이 평을 밑으로 깔아 앉힐 거냐예요. 그래서 캔들이 이 위로 올라서야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800원, 900원까지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800원대까지. 시기적으로 조금 기간이 남아 있겠죠. 대신 이게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거진 안 터지면 맞고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얘는 아직도 차트가 아직은 이 하방 추세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자리라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바닥은 형성을 한 거예요. 바닥은 형성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형성했으면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누른다.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다?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타날 확률도 높다라고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근당. 지금 현재 종근당은 추세가 하방이에요. 아직은 추세가 하방인 거고 그 추세를 돌리려고 지금 모양을 잡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현재는 잡는 그림 중에 하나고 이 주봉의 흐름을 보면 상승을 했다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를 다시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인 건데 이렇게 딱 보시면요. 여기서 눈에 띄는 자리는 이 장대 음봉이에요. 거래가 있든 없든 장대 음봉이 눌리면서 이 자리가 다시 저항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지지가 한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올라서지를 못하니까 한 번 더 누른 자리거든요. 한 번 더 누르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어디? 이 자리 안으로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리더라도 이 15만 5,500원 부근만 이 종가상, 주봉 종가상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요 자리에서 뭐 한다? 옆으로 이 횡보하는 박스권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 차례 위에 대한 이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높아진다라고 보셔도 되고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일봉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148,500원 저점을 만들고 위로 올라가면서 고점을 만들려고는 해봤지만 기존에 이게 계단식 형식으로 좀 빠진 종목이라 한 차례 내려왔다가 눌렀다 다시 내려왔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누른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던 자리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저항을 한번 확인했고 그러면서 저점이 낮아지니까 다시 한 차례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한 거예요. 즉 거래가 갈수록 준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위로 올라가는 저항이 단계별로 다 한 단계씩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의 저점도 낮아진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차트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자리인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다가 누르는데 그림이 바뀌었죠. 어떤? 기존에는 내려왔다가 올라왔고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뭐 저점을 갱신을 했던 그림인데 여기서 저점이 한 단계 올라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젠 기존에는 저점을 갱신하고 고점이 낮아졌다면 이제는 저점을 놔두고 고점을 이 자리에 만들었으면 이 다음에 올라갈 때 고점은 여기보단 한번 높아야 돼요. 그래야 혹은 이 부분까지만 그래야 한 차례 누를 때 뭐 한다? 저점을 한 차례 더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에 대한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가 가운데 중심에 이제 차트가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고점이 낮아졌던 부분이, 저점이 낮아졌던 부분이 여기서 좀 턴을 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그런 그림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눌러놓고 그냥 올라왔다가 다시 누를 때 바로, 그리고 올라왔다가 고점을 못 넘기니까 또 바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한번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했지만 고점 자체를 올린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차례 더 눌리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요 자리 하나 다 지울까요? 헷갈리니까. 여기에 대한 자리 하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리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저점을 이 바닥에서 하나 또 잡았고, 그러면 지금 한 단계 올라왔으니까 기존의 이 저점보다 한 단계 높은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야 뭐한다?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 자리를 살포시 이탈하긴 했지만 그거를 이 전날 양봉 비슷하게 뽑아내면서 일단 다시 버티는 그림이에요. 결국엔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죠. 요 안으로, 요 차트 안으로 지금 들어와 줬고, 그러면 이 차트 안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 차례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신 요 자리를 바로 뚫고 요 자리까지 간다면 요 안에서 박스가 쳐진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면 그냥 단기적으로 요 안에서 박스가 쳐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를 못 넘기고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어요.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다. 한 번을 더 누르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이 단가가 높고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들을 보면 첫 상이 요 자리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 위에 올라오면서 윗꼬리 달든 뭐 했던 자리가 요만큼이에요. 그럼 그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온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14만원. 14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큰 추세가 깨지진 않는다. 대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확률이 높다. 라는 관점인 거고, 그냥 차트의 기준으로 봐도 뭐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단기 추세를 아직 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여기에 대한 고점을 넘기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고점을 넘겨서 지지를 하면 한 차례 더 이 위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단기적으로 박스를 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큰 추세로는 아직 뭐 꺾이거나 죽진 않았어요. 바닥 대비해서 좀 22만원이면 63, 400% 정도가 오른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왔던 각도의 기준으로 보면요, 꾸준하게 얘가 바닥 대비해서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각도가 올라가다가 요 자리에서 한번 틀고 여기서 강하게 쏟아낸 자리거든요. 이렇게 쏟아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 상단에 닿으니까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왔던 거예요. 대신 이제 이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 차례 누른 거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이 추세선 상단까지 올려다 놓으려고 했지만 결론적인 거는 못 올려놨다라는 거죠. 볼까요? 여기서 한 차례 올라오는 각도, 여기서 올라오는 각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각도가 생기잖아요. 요런 각도가 생겨요. 요런 각도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한 차례 더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몸통을 몸통으로 못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추세가 깨지니까 한 번 더 누를 때 밑에서 지지받았던 요런 박스 자리가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고 다시 한 차례 올려보는데 위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상단 위로 못 올라서니까 다시 한 차례 눌러버리는 거예요. 추세가 깨졌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추세는 깨졌다 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추세선을 그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월봉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월봉으로는 많이 밀려도 뭐 12만 5천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아직 요 자리도 확인 안 했다라는 거죠. 여기 고점 자리 14만 4천원. 그러면 14만 4천원 혹은 14만원까지는 한번 13만 7천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지금의 파동의 기준으로는 이제 얘는 어느 정도 조정이 받고 나면 다시 한 차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았다. 그죠? 월봉상에 보더라도 이제 뭐 1파동의 기준이에요. 주봉상에는 3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지금 4파동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는 거죠.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뭐 이래나 저래나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이 회사의 이슈든 이 회사도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상승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뭐 기사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올라올 거다. 대신 한 번 더 올라올 때 요 자리 18만 2천원을 꼭 넘겨야 된다. 못 넘기면 요게 기술적으로 반등만 나왔다가 횡보하든, 아니 이 횡보가 길어지면 한 차례 더 눌렀다 갈 확률이 높아요. 한 차례 더 눌렀다 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다? 추세가 반전되는 자리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리 닿기 전에 눌리는 건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그냥 모양으로 봤을 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어찌됐든 그런 자리까지는 한 번은 더 올라올 거다. 대신 그 자리에서는 판단을 뭐해라? 잘 하셔라 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이월드. 자, 이낙연 관련주죠. 이낙연 관련주인데 기존에 큰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3월달에 해줬다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위에 있는 이 저항대를 못 뚫으면서 그냥 그대로 눌렀어요. 여기서 사실 거래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갔거든요. 여기서 물량이 나갔어요. 물량이 나가고 나서 이 나간 물량이 지금 현재 들어온 자리가 없어요. 들어온 자리가 없으니까 뭐 한다? 슬금슬금 그냥 눌리는 거예요. 슬금슬금 눌리다가 이 밑에서 올라오는 2평이 거래가 안 터지니까 저항이 되니까 지금의 자리는 이 2평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 차례, 지금 또 여기 한 차례. 그죠? 그런 그림인 거고요. 자, 월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차례 누른 거예요. 다 누른 거예요, 그냥. 다 눌렀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눌렀다가 그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조금씩 이제 방향이 잡힌다라는 거 보면, 자, 이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물량이 나간 건 맞고, 물량이 나갔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고점만큼 한 번 더 내려온 거고,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줄다가 거래가 살짝 들어왔죠. 전일보다. 그러면서 뭐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여 자리가 뭐다?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곡점.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이제는 횡보 혹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상승할 확률이 높다. 상승을 할 시에는 요 자리에서 요 자리 넘어서는지 바라기. 4,000원. 4,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다시 한 차례 이 고점을 5,000원대를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4,000원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분간은 또 옆으로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이래나 저래나 단기적으로 바닥은 찍었다. 바닥은 찍었다. 그러니까 이 4,000원까지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 얘 같은 경우도 하락해주고 옆으로 기고 하락했다가 이쪽에서 박스 하나 치고 그리고 다시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이 박스의 중간값에 맞았고, 그리고 나서 맞고 떨어지니까 여기가 기존의 지지 라인이었으니까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내려오면서 뭐 했다? 변곡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일단 넘겼다라는 기준이에요. 그죠? 이 자리 넘겼으니까 여기서 뭐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대신 이 지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한다? 한 단계 더 누를 수는 있다.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 3,300원. 대신 이 자리를 이탈할 확률은 드물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자리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림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올라타면 이제는 3,600원대 혹은 3,550원대 위로 지지를 받아야 될 그림이에요. 여기서 한 차례 올라와서 요런 자리에서 지지 받으면 계단식으로 내려왔듯이 올라올 때도 계단식으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요런 자리 확인하러 한번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일단 시장에서 그냥 소외됐다고 보시면 돼요. 당장은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던 그림인 거고, 크게 뭐 보더라도 여기는 기존부터 끼가 있었던 자리예요. 끼가 있었던 자리인 거고, 여기서부터 그냥 강하게 뽑아낸 자리를 그냥 다시 반납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누르면서 이 밑에 있는 자리까지 한 번 더 내려온 거고, 기존에 상승을 했다가 눌렸던 자리 여기까지 한번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제 한번 다시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요런 자리에 대한 저항, 3,800원에서 3,500원대인데 뭐 3,500원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3,800원대까지 한 번 더 확인하러 올 거고, 3,800원 넘기면 4,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다시 한 차례 이 3,750원 위로만 지지받는 그림이 나오면 돼요. 이 위로. 말 그대로 캔들이 먼저 내려와서 2평을 깨고 내려앉기도 했고, 2평선들이 다 밑으로 깔리긴 했지만, 이 캔들, 이 장기 이평선보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캔들은, 이 2평은 아직 이 자리를 이탈하진 않았어요. 이것까지 이렇게 이탈해서 내려가면 추세가 밑으로 하방으로 한 번 더 꺾일 수 있어요. 왜? 역배열에 초입이 되니까.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밑에다가 장기평선을 깔아놓고 캔들이 위로 올라앉고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 위에서 내려오는 이 2평도 내려가기보단 옆으로 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이평선을 다시 끌어당기면 뭐가 나와요? 정배열이 나와요. 또 1차적인 정배열 자리가 끝나고 나서 그만큼의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장기평선이 위에서 한번 눌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차례 다시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캔들을 내려오면서 위에 있는 이평을 이격도를 줄여놓고 꺾은 다음에 다시 한번 트위스트. 그러면 뭐 책에서 나오는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죠. 데드 크로스 나오고 나서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이 주가를 한 번 더 띄울 확률이 높다. 차트는 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1년 이상 이 대선도 남아있는 부분인 거고, 거래가 좀 많이 여기서 들어오긴 했지만 한 번 더 요 정도 이상의 거래량만 들어와주면 한 차례 더 뭐 한다? 요런 고점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죽어도 죽어야 된다.
죽어도 죽어야 된다. 요런 자리까지는 최소 확인을 하고 죽어도 죽어야 된다. 여기서 뚫고 올라서서 지지하느냐 맞고 떨어지냐의 관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적 여유는 많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올라올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님 안녕하세요. 실시간만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차트 분석을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간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니까는 조금 뭐라 그러냐 정신이 없긴 하네요. 귀도 안 좋기도 하고. 자, 마지막 코맥스. 자, CCTV 관련이죠. 차트 나쁘지 않네요. 이 차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신규 투자를 해봐도 크게 위험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CCTV 관련된 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 말 그대로 아까 전에 그 이월드랑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얘는 장기 평선 같은 경우를 밑으로 깔아놓고 캔들을 강하게 쳐 올리면서 거꾸로 내려가야, 그러니까 각도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던 각도를 캔들을 강하게 올리면서 이평을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위로. 그죠? 그러면서 뭐 어거지긴 하지만 이 정배열을 어느 정도 일봉상에 만들어 놓고 어거지로 올려서 캔들을 옆으로 이제 기어놓게 놓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위에서 내려오는 이 장기평선이 밑으로 깔릴 때는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그 상승을 웬만하면 거진다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해주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뭐 정배열이 나오든 그 안에 무슨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는 모습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모양은 다 똑같죠. 얘 같은 경우도 주가를 눌러놓고 올렸을 때 이 고점 자리들 못 넘어서니까 한 번 더 누르면서 저점을 갱신을 했고 다시 올라오면서 기존에 단기적으로 박스를 쳤던 요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누른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차례 올라올 때 이 박스권 하단을 쳐맞고 밀렸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저점을 갱신하다가 고점도 낮아지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서 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어요. 대신 기존에 올라오면서 이 저항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맞고 그냥 밀린 거거든요. 밀리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다라는 거고, 그 윗꼬리를 달았던 이 저점의 시작 자리가 여기 자리를 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나마 좀 더 강하니까 여기 몸통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금요일에 대한 거래량은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던 걸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물량을 테스트하고 온 거예요. 이 물량을 테스트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다 털고 나가는 그림이라면 캔들 자체가 밑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요렇게 그림 만들어 놓고 한 차례 더 눌러야 돼요. 올라온 만큼 한 차례 더 눌러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이라도 털면서 밑으로 물량을 만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요렇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털고 나간다고. 이렇게
모니 큐브가 맞나? 아, 이게 아니다. 요런 종목 보면 여기서 거래가 강하게 쏟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를 누르면서 몸통 자체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요런 거가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나간 거거든요. 나간 거고, 윗꼬리로 보였던 거는 유바이로 로직스밖에 기억이 안 나서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누른단 말이에요. 요런 게 털고 나가는 그림인 거고, 단기적으로 전체에 대한 물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박스 치면서 만들었던 물량을 털고 나가면서 개인들을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단식 하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요런 그림이 이 코맥스 보면 여기서 그런 그림이 나왔죠. 여기서 박스 어느 정도 치다가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다음날 갭은 띄웠지만 누르면서 저점을 깨니까 그 다음날 그냥 개파락으로 밀어버리죠. 여기서 한 차례 눌러버리는 거야. 밀고 여기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다시 올라오지만 기존에 이런 몸통 자리도 못 넘기니까 다시 한 번 더 눌러버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거래가 나왔지만 캔들 자체를 갭을 띄운다라는 거. 즉, 요 자리에 대한 물량을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물량을 테스트하고 어느 정도 매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악성 뭐 매물이다라는 뭐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림으로서는 이제 요 자리 5,150원 정도, 5,150원 정도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넉넉 잡아도 5,100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5,700원대 혹은 5,9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5,900원대까지는 올라온다. 대신 요 자리 정도 올라왔을 때는 거래가 못해도 최소 이 정도는 터져줘야 된다. 이 정도 거래량은 터져줘야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이 자리에 대한 고점을 한 번 더 넘길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점이 낮아진다. 그러면 뭐 한다? 여기서 계속 확인을 했지만 결국에는 넘기질 못하니까 다시 한 차례 눌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눌림은,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눌림은 요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200원 만약 여기까지 올려다 놨다가 다시 눌리면, 다시 한번 눌릴 때는 이 자리를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박스권이 좀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확인 다 끝났으면 그때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다. 얘는 뭐 크게 보면 뭐 요런 큰 박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일단 월봉도 나쁘지 않아요. 주봉도 나쁘지 않고요. 주봉도 나쁘지 않고 월봉도 나쁘지 않아요. 아까 이월드 말씀드렸잖아요. 이월드 일봉을 보면서 장기평선을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장기평선을 위에다 깔아놓고 위에서 내려오는 캔들, 그 다음 이평선이 이 장기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슈팅을 한 번 더 쏜다 그랬죠. 일단 한 번 누른다 그랬고,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2월드를 기준으로 본다면 2월드보다 이 코맥스라는 종목이 먼저 한 발 빠른 거예요. 같은 저거는 아니지만 그냥 차트의 그림으로 본다면 밑에서 눌러놓고 캔들을 내리면서 이 장기평선이 꺾어서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가 먼저 마중 나가서 이 장기평선을 밑에다 깔아놓고 여기가 중심값이 돼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한다?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서 밑에 캔들 만들어 놓고 다시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을 위로 잡아 올린다고요. 끌어올린다고요. 땡긴다고 하죠. 땡겨 놓으면 거기 이제 이평에 맞춰서 주가를 다시 한 차례 올릴 수 있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를 얘가 이탈하지 않잖아요. 밑으로 원래 요런 그림으로 딱 봤을 때는 이제 꺾어서 얘는 밑에서 기어 위로 올라오고 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한 2주 3주 지나면 데드 크로스가 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인 건데, 그거를 뭐 한다? 끌어당겨 가지고 이평이 내려앉다가 옆으로 귀잖아요. 이제 안 내려가겠다라는 거죠. 밑으로. 여기서 이평이 이렇게 꺾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다가 장기평선들 깔아놓고 밑에서부터 이제 치고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단기평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자리예요. 지금. 그러면서 한 차례 더 눌리더라도 지금의 이 음봉 자리죠. 요 자리 5,000원만 크게 보면 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한다?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라는 기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예, 전 보유하고 있어요. 요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안에서 크게 보면 이 안까지죠. 이 안에서 박스를 쳤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 박스에 중간값을 넘어섰다라는 거고, 그럼 이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한 차례 이 박스의 상단 때리기 전에 또 상단의 중간값 요 자리를 한번 때린다라고. 그걸 지금 이번 주에 때렸죠. 이번 주에 때렸고 이제 이 자리만 넘어서면 다시 한 차례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5,800원대.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흐름 나쁘지 않아요. 얘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지켜봐도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한 번 더 요 고점 부근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자리 잡았어요. 하락 추세를 멈추고 자리를 잡았다. 다시 한 차례 요런 추세를 한 번 더 만들어줄 수도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때도 그랬잖아요. 요때도. 지금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요때 그림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 차례 누를 때 저점 지지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흔들흔들하지만 그래도 저점은 높여가면서 우상향한다라는 그런 그림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실시간 방송은 이번 주 목요일날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간만에 실시간 이 차트 분석을 하니까 조금 어벙어벙 거린 것도 있는데 좀 제가 또 귀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제 목소리가 귀에서 울려요. 자, 아무튼 내일도 시장 잘 대응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